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신 거죠. 절대로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막고 있는 끄떡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잘 풀리고 있죠. 작년 정도 중반 이후로 이 정도의 호재가 나왔으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호재도 안 돼? 한국 시장이 진짜 재미가 없구나. 버려진 시장 맞구나. 이 정도 정책으로만 해도 어쨌든 현 수준보단 조금 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물론 대신에 목표를 이루진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장은 길고 참 큰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이 아플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조정 때 뭐 더 잘 담아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은 없게 지지율과 주식시장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냥 못 넘어갈 겁니다. 네.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방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좀 비싸다는 입장이에요. 먹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안 다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서로 다릅니다. 곽 대표님은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창중심이에요. 저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 주가를 반영한 거예요. 2년, 3년을 땡기다 보면 2, 3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성도 한 개씩 두 개씩 터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주식하신 분들이 왜 자꾸 안 되는 쪽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계산에 넣지 않은 많은 수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은 저는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직접 매매를 하면서 겪어봤고요. 단 한 명의 애널리스트도 시장을 맞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보여요. 왜?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국내 증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열매님께서 코스피가 한 달 동안 3,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포문을 좀 열어볼까요? 곽 대표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신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버튼 눌러주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딥스테이트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 딥스테이트. 네. 그 무슨 이론입니까? 부동산 딥스테이트가 뭐 우리나라의 주요 지점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아무리 이제는 똘똘한 한치보다 똘똘한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끄떡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절대로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게 부동산 딥스테이트론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일종의 그냥 그 뭐랄까 그 뭐죠? 그 서로 간에 동조하는 이 그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이게 마피아인가요? 예, 마피아 또는 딥스테이트예요. 예. 이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끌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왜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솔직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세금 문제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이제는 사실 뭐 한국의 세제가 부족하다면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붙여야 되고 그다음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깔고 옳은 건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 금투세도 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동학개미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자산을 똑같은 위치에서 놓고 얘기하자. 지금도 우리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과세를 할 거면 그거를 공론화하자. 이제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근데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 이걸 막을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국장의 전망. 어쨌든 뭐 국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뭐 조만간 그래도 현재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담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 정책으로만 해도 어쨌든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준만 유지를 해도요? 예. 유지를 해도 물론 대신에 목표를 이루진 못하겠죠. 그건 조금 다른 모습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좋고
미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곧 미국 순방을 가실 것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쉬어가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동의를 하고 뭐 정책적으로 뭐 필요한 것 때문에 쉬어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조정 이후에 다시 그래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은 거의 없었고 사실상 3,200대에서 그냥 계속 머물고 있는 한 달의 기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조정했다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위를 그냥 보는 게 맞을까요? 미국이 쉬어가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시긴 쉽진 않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동조화되지 않으려면 국내적인 요인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국내적인 요인이 미국과 다른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뭐 그건 정책적인 요인이니까 저희들이 딱 이때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은 미국하고는 뭐 크진 않더라도 동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 그래서 지금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확정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오를 수 있는 폭이나 아니면 조정의 폭도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대응하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걸 보고 제가 볼 때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질문은 이제 두 분께 다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곽 대표님께 먼저 드릴게요. 그렇다면 시장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따라 달라지죠. 정책이 기존의 정책이 있었다면 지금 쉬고 있는 기존의 상승 주식들이 다시 그 정책이 잘 풀린다면 중심에 다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하고 상관없는 건 이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지금 잘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실 조금 더 풀렸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정도 중반 이후로 이 정도의 호재가 나왔으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신뢰를 좀 잃은 거 아닐까요? 이 정도 호재도 안 돼? 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호재 떴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한국 시장이 진짜 재미가 없구나. 버려진 시장 맞구나. 그러니까 그 몇몇 분이 그랬잖아요. 뭐 이 정도 했다고 한국 주식 안 무너진다 이러잖아요. 무슨 모르는 소리를 해. 이미 무너진 거지. 왜냐하면 지난번 세제 발표 이후로 남들 주식 빵빵 올라갔는데 중국 주식도 올라갔죠. 일본 주식도 올라갔죠. 미국 주식도 올라갔죠. 다 올라갔는데 그 상반기에 잘 오르던 주식이 딱 정체잖아요. 이미 안 되는 상대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 순위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원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주요국 중에 1위였다가 압도적이었죠. 지금은 20위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발 그 국회의원이나 뭐 기재부나 이런 중요한 정책하시는 분들 월급 중에 일부는 코스피 인덱스로 좀 넣어주자. 한 5% 정도만 넣어주자. 스톡옵션처럼. 예, 좀 넣어주자. 그러면 5천이 뭐냐 만두 간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팔이 안으로 긋거든요. 근데 저기 부동산 안쪽에 부동산 팔은 많아요. 팔이 여러 개 있는데 문어팔처럼 팔이 많은데 주식 팔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굽힐 팔이 하나도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답변 듣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조방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네, 좀 비싸요. 계속 얘기했고 근데 사실 계속 틀렸죠. 조선은 좀 일찌감치 비싸다고 얘기했거든요. 비싼데? 그리고 그다음에 방사는 너무 좋은데 비싼데? 왜 비싸느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거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현대차가 좀 부진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 규모를 보면 아니 어떻게 현대차를 돌파했지? 이거 신기한데? 전 이번에 좀 신기했어요. 신기한데? 저는 가끔씩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를 쭉 살펴봐요. 한때는 2차 전지들이 쫙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가 꽉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쫙 몰려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방산이 상위권에 쫙 붙어 있어요. 방산조선이. 그렇죠. 네, 근데 이익 규모로 따져보면 그 옆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어떤 입장이냐면 먹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안 다쳐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 분명히 있다.
그거는 고민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다쳐야 하려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뭐 곽 대표님도 굉장히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시지만 주식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훌륭한 방패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훌륭한 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우리 곽 대표님은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창 중심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안 잃어야 많이 벌 수 있는 건 저도 충분히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력한 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도 시장에는 국내 요인과 관련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흔히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가 현재 제조 국가로 변신을 하면서 또 AI랑 걸출한 산업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사실 그 인프라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뭐 국내적인 요인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셨겠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은 주도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도가 되느냐 아니냐가 되려면 현재 당국의 정책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현재 당정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지금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분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주도자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결국 제일 크게 올라간 것들은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떤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이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혹시 종전으로 연결된다라면 사실 단기 상승 모멘텀은 잃을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무기를 사는 입장에서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무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가격과 관련해서 협상력이 그죠? 사는 쪽이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납기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더 큰 길이 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아마 여의도 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되게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갈 길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는 섹터는 예를 들면 조선이나 원전은 아직 있다,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사는 좀... 방사는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이런 휴전 여부에 따라서는 확실히 사실 차익 실현의 빌미는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과를 모르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곽 대표님께는 이제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방산주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제 질문을 드려보자면 트럼프가 나토의 국방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방산주의 위상이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졌으니까 추가 어떤 뭐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적시성, 그다음에 시의성, 그다음에 그 원하는 시점에 조달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 외에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물론 이제 뭐 독일 업체도 할 거고 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좋다. 동의합니다. 동의한데 그럼 지금 그 밸류가 반영이 안 되느냐?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 보면 기대감이 이렇게 있으면 기대감을 이미 현재 주가에 녹여서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방산의 현재 주가는 이번 올해의 실적을 반영한 주가가 아니에요. 이미 내년과 내후년 주가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옛날 테슬라에서도 그렇지만 2년, 3년을 땡기다 보면 2, 3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변수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테슬라는 꿈의 주식이다. 그거 로보택시 안 했어야 되는데 로보택시 할 거야 했어야 좋은데 해버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2, 3년 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는 괜찮은데 2, 3년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도 한 개씩 두 개씩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조선과 원자력은 좋다고 하셔서 제가 요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주 산업이 수주가 나오면 대체로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대형주도 지금 PBR이 7, 8배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 뭐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계산에 넣지 않은 많은 수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변화 시장이고요. 그 시장 내에서 우리 조선이 더 뭔가 될 수 있는 뭐 군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아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거기까지 제가 볼 땐 계산에 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있지도 않은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점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 사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은 저는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라는 게 사실 사이클을 그린 게 2번밖에 없어요. 이번이 2번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오를 때 그때 PBR 기준으로 아마 5배가 꼭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박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가 수주도 아니었었고요. 수주 장고는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거제도내 가면 일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마 외국인들이 선박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선별 수주인데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선박들 같은 가격을 계속 올려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짧은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수주 산업들, 특히 장치 산업은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진입 장벽이 사실은 그냥 너무, 그러니까 본인들 때문에 죽는 거지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나라가 지금 갑자기 조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땐 함부로 뭔가 고점을 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걸 직접 매매를 하면서 겪어봤고요. 단 한 명의 애널리스트 시장을 맞춘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 보여요. 왜?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들이 그 사주를 길게 본 적이 없고 아마 지금 계시는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락하는 것만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의견과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저는 여기서 쉽게 꺾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립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찬가지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조선주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다. 그런데 이 조선업을 미국에 이식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수급도 잘 안 될 수 있고 제도 정비도 생각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는 건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을 달기는 어렵죠.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어떤 그 그림들이 훼손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 만드는 선박이 제가 볼 땐 저가 선박은 아닐 거잖아요. 나름대로 고가 선박 중심으로 갈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주식하신 분들이 왜 자꾸 안 되는 쪽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의견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뭐 일시적으로 뭔가 주가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저도 가끔은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야 또 오래 가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그랬지만 우리 그 방산주가 올라올 때도 20배 올라올 때 하나웨어가 올라올 때 그냥 순탄하게 올라온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정 부분 첫 해 같은 경우 올랐다가 크게 조정을 받고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조정 받을 때도 대부분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방산은 끝났다, 뭐 밸류도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되게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뒤부터라도 10배가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쉬운 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의도에서도 또 저희들 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어떤 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은 조금 더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산업에 대한 규모는 크다. 그래서 지금은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따져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산업이 얼마나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땐 그 미국이 그리고는 그 큰 산업에 대해서 선박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면밀히 해보고 고민해 본다라면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어떤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곽 대표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들 위주로 낙폭이 컸는데 네. 지금을 좀 담을 기회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오늘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세론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시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세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강세장은 조정이 약해요. 지금 횡보고 박스이긴 하지만 지수 떨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 강세장이라는 것의 어떤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구간에 잘 그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시고 잘 담아 두시면 상당히 좋을 거다.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엉덩이 함부로 떼지 마라. 네. 나중에 후회한다. 예. 그런데 상반기 주도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계획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업황과 실적으로 간 것들은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업황과 실적으로 간 것보다 수급으로 갈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하는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갈 자리 많습니다. 한국은 저는 그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게 1번이라고 보고요. 네. 1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번 무려 4배 갔어요. 네, 한국 아직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근데 밸류업을 성공적으로 했던 1번은 많이 갔습니다. 근데 밸류업이 삐걱대고 있는 한국은 가다 말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정책 의지가 어떠냐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의 한정의 그 정책위의장인가요? 그분이 똘똘한 한치보다 똘똘한 주식을 사라고 했어요. 네.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 참여한 이래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주식시장이 주춤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세제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점유율이 아니고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 당의 지지율도 여당 지지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은 없게 지지율과 주식시장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냥 못 넘어갈 겁니다. 네. 지금 확실하게 연동되는 걸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걸려들은 거예요. 네.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 제2의 트럼프 나온다. 지금. 네. 예, 어쨌든 버튼을 눌러서 하반기에도 강세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어차피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이 아플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조정 때 뭐 더 잘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조정 때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지 부진했는지 그 회사에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점검해보는 시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장은 길고 참 큰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어떤 부분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우리 시장에는 이 변화,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산업 체질 변화도 40년 만에 변한 거고 우리 곽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WTO 체제가 무너지는 변화도 몇십 년 만에 변화란 말이에요. 그만큼 변화가 크기가 크면 그 큰 만큼의 어떤 시장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만 놓고 너무 여기에 현혹되시지 마시라. 특히 차트 그려놓고 예전에 보니까 비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도 보고 큰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